하지도 않은 불륜이 사진 한 장으로 현실이 돼버렸어요. 살려줘. 그 한 줄 문자가 모든 걸 시작했어요. 백설이, 아니 지금의 정루시아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발신자는 민두식 회장의 번호였고 위치는 외곽 모텔이었어요. 머리는 함정이라고 외치는데 가슴은 이미 달리고 있었어요. 안 가면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그녀가 그랬고 문태경은 말없이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같이 가요. 끝까지 같이 확인해요. 어둠이 깔린 모텔 앞은 기이하게 조용했어요. 네온 사인이 덜컹거리며 반쯤 꺼졌다 켜졌다 했고 누군가 숨어서 기다리는 느낌이 피부를 찔렀어요. 두 사람이 로비로 들어가자 접수대는 텅 비었고 복도 끝에서 스르륵 바람이 새어나왔어요. 그 순간 찰칵. 셔터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등 뒤에서 울렸어요.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돌아봤지만 그림자 하나가 계단 밑으로 사라졌어요. 문태경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찍혔네요. 누군가 준비했어요. 루시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회장님은 확인해야 해요. 그 말에 어느 문이 삐걱 열렸고 갑자기 덩치 큰 남자 둘이 튀어나와 진로를 막았어요. 찾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조용히 다녀가요. 싸늘한 경고였어요. 둘은 황급히 빠져나왔고 그때 또 한 번 찰칵. 이번엔 정면에서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사진이 다음날 회사를 뒤집어 엎을 줄 둘 다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오전 민강유통 로비 게시판에 익명으로 인쇄물이 붙었어요. 회장 여인과 본부장의 모텔 밀회. 캡션은 선정적이었고 사진은 각도와 프레임을 교묘하게 조작해 마치 서로 껴안는 장면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복도마다 수군거림이 부풀었고 부서 메신저엔 링크가 폭주했어요. 루시아는 손이 떨렸어요. 저건 조작이에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누군가는 킬킬거렸어요. 해명은 나중에 하시죠. 요즘은 해명도 트렌드라서요. 그 시각 민경채는 유리병 너머로 그 소란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빠르네요. 김선재가 내민 노트북에는 새벽에 편집한 사진과 기사 초안이 떠 있었어요. 기자는 제 쪽 라인이 붙었어요. 제목은 더 자극적으로 뽑을 거예요. 회장 피부치보다 여자가 먼저. 같은 느낌으로요. 민경채는 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루시아, 그 사람 이름 석자를 내 삶에서 지우고 싶어요. 아버지 마음을 훔친 죄, 더 크게 갚아야 해요. 김선재는 응수했어요. 그럼 본선으로 가죠. 불륜에서 횡령 납치로. 회장님 실종 프레임까지 겹치면 이사회는 우리가 쓸어 담아요. 이사회는 전쟁이었어요. 민경채가 회의실 중앙에 서서 클릭 한 번으로 사진을 띄웠고 투자자 대표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브랜드 가치 훼손이에요. 인사조치 즉시 검토해야죠. 그때 문이 열렸고 문태경이 들어와 USB를 내밀었어요. 잠깐만요. 저 사진 발신 시간과 CCTV 동선을 대조하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비웃음 섞인 기침을 했어요. 본부장님 자승자박이에요. 모텔 앞에 갔다는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네요. 루시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구조 문자 때문이었어요. 회장님 번호로 살려줘가 왔어요. 민경채의 눈썹이 스르르 올라갔어요. 그걸 왜 두 사람이 같이 가죠? 업무 외 시간에? 회사 채널을 통하지도 않고. 좌중이 순식간에 기울었고 그날 두 사람은 보직해임 통보를 받았어요. 진실은 확인하겠다는 말은 일단 내쫓고 보자로 번역돼 있었어요. 집에서는 더 참담했어요. 식탁에 양푼 비빔밥 한 그릇이 툭 올려졌고 민수정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흘겼어요. 보기만 해도 체하네요. 세리는 울먹였어요. 엄마, 왜 그런 사진이 돌아다녀요? 학교에서도 다 알아요. 루시아는 끝내 눈물을 삼키지 못했어요.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그때 복도 끝에서 오자경이 낮게 던졌어요. 안 했으면 뭐가 달라져요? 사람들은 이미 믿고 싶은 걸 믿어요. 말은 칼날이었고 그녀의 속은 피범벅이었어요. 그러다 바닥에서 반짝이는 게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구겨진 전단 미소 분식. 그 아래 오래전 사진 속에 백설이가 웃고 있었고
전단 귀퉁이에 적힌 번호가 머리를 쿡 찔렀어요. 이 번호 김선재가 예전에 머릿속에서 오래된 퍼즐이 딱 소리를 내며 맞물렸어요. 백설의 시절, 사라졌던 통화 내역, 그리고 김선재의 이상한 기부 영수증. 그녀는 당장 스텔라장을 찾아갔어요. 스텔라는 차분하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여기 있어요. 청심정신병원 원장과 김선재가 밤마다 만난 기록, 그리고 병원 내부 결제 문서예요. 사망진단서 양식이 미리 저장된 컴퓨터 캡처까지요. 루시아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사망진단서 결국 그걸로 아버지를 죽였다고 선언해서 유언장을 발동시키려던 거네요. 스텔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덜컥 사망 처리를 밀어붙였다가 우리가 영안실에서 가짜 시신 확인한 거 기억하죠? 그게 치명타가 될 거예요. 문태경은 밤새 CCTV 로그를 조합했어요. 모텔 외부, 맞은편 편의점 천장 카메라, 골목 사설 녹화기까지 죄다 긁어모았어요. 한 장면에서 번쩍 모자 눌러 쓴 남자가 계단 아래로 몸을 낮추며 카메라를 향해 휴대폰을 드는 순간이 포착됐어요. 시간은 정확히 그 찰칵과 일치했고 남자의 휴대폰 케이스엔 금색 이니셜 K, S, J가 찍혀 있었어요. 문태경은 이를 악물었어요. 김선재, 이 사람은 기어이 자기 흔적을 남기네요. 반격은 기자회견으로 시작했어요. 마이크 앞에 선 루시아는 손을 모아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불륜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구조 문자 때문에 갔고 사진은 조작됐어요. 여기 원본 로그와 편집본 비교, 그리고 사설 CCTV를 제출하겠어요. 뒤이어 큰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김선재의 사무실. 포토 편집 툴이 열려 있고 조작 전후의 개조가 좌우로 비교됐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민경채가 기자에게 보낸 메일이 송신창에서 전송 버튼이 눌리는 순간 화면 캡처로 박혀 있었어요. 제목은 민강의 도덕성 붕괴. 송신이는 G와 EONGCHA. 회의장이 웅성대자 민경채가 벌떡 일어섰어요. 합성이에요. 저 그런 메일 보낸 적 없어요. 그런데 그때 문희 기척과 함께 휠체어가 밀려 들어왔어요. 그 위엔 민두식이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유난히 맑았어요. 합성이면 왜 내 휴대폰에서 같은 내용이 복원되니, 경채야. 민경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버지 살아계셨어요? 민두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살아있으니까 묻는다. 왜 내 여자를 불륜녀로 만들었니? 루시아의 눈가가 붉어졌고 문태경은 숨을 길게 뱉었어요. 경찰이 그 자리에서 김선재의 사무실과 병원 원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하드에서 나온 건 생각보다 노골적이었어요. 사망진단서 샘플, 원장과 주고받은 약물 리스트, 무연고자, 시신 대체라 적힌 메모까지. 김선재는 마지막까지 태연했어요. 증거는 정황뿐이죠. 결정적 스모킹 건 있나요? 그때 스텔라장이 문을 열고 들어와 USB 하나를 경찰에게 건넸어요. 스모킹 건 원하셨어요? 회장님 혈액 샘플 채취 당시 녹취예요. 원장님 과다 진정제 투여 후 저체온 유도라고 스스로 말하시더라고요. 그걸 모태주가 병원 서버에서 복구했어요. 김선재의 미소가 굳었어요. 어깨가 한번 움찔했고 짧게 씹던 껌이 혀끝에서 사라졌어요. 경찰은 초고속으로 수갑을 채웠어요. 김선재 씨,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감금, 공갈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어요. 경채, 날 버리면 내가 더 무너져. 민경채는 한 발짝 물러섰고 뺨이 사색이 됐어요. 난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몰락은 그 후가 본 게임이었어요. 이사회는 비상 소집됐고 민두식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조용히 선언했어요. 민강의 회장직은 당분간 내가 복귀한다. 그리고 정루시아, 너를 공동대표로 세우겠다. 회의실이 들끓었어요. 회장님, 저 사람은 누군가 반대하려 했지만 민두식이 단호하게 잘랐어요. 회사를 구한 사람에게 회사가 답해야 한다. 그 말은 칼과 방패였고 동시에 판결문이었어요. 그날 밤 집의 공기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민경채는 빈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고 오자경은 멀찍이 서서 눈치를 봤어요.
민수정은 방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고 세리는 복도 끝에서 울다 지쳐잤어요. 루시아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어요. 엄마 믿어준 것만으로 충분해. 그 순간 민경채가 낮게 읊조렸어요. 그만 좀 착한 척해.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루시아는 단단히 돌아섰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욕망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 집안 공기가 쩍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이후의 재판은 시간 문제였어요. 병원 원장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김선재 변호사의 협박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했어요. 판사의 망치 소리가 딱 내려앉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어요. 루시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어요. 눈물 대신 허공에서 가벼운 무게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문태경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끝났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망가진 이름과 삶을 되돌려야 해요. 복직과 동시에 루시아는 기업 윤리 헌장을 걸었어요. 가족 회사일수록 투명해야 해요. 누가 누구의 피부치인지가 아니라 누가 회사를 살리는 사람인지가 기준이에요. 직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구내 식당에서 그녀가 줄 서서 반찬을 받는 장면이 사내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댓글은 조용히 뒤집혔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네. 우리 회사 살릴 듯 같은 말이 하나둘 늘었어요. 밤늦게 불 꺼진 회의실에서 루시아와 문태경은 도면과 매출 그래프를 붙들고 씨름했어요. 이 라인 단가 줄이되 품질 유지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다만 공정 순서를 바꿔야 해요. 둘은 그렇게 밤을 갈아 넣었고 기사회생이 아니라 근거 있는 회복을 만들었어요. 한편 민경채는 끝내 중심을 잃었어요. 언론은 그녀를 공범으로 몰았고 일부 이사는 손절을 선언했어요. 심지어 김선재의 변호인은 구명 탄원서라며 민경채의 통화 녹취 일부를 흘렸어요. 불륜을 만들든 뭐든 우리만 살아남으면 돼. 그 문장이 자막으로 깔릴 때 대중의 분노는 비웃음으로 변했어요. 능력 있는 악녀인 줄 알았더니 결국 찌질한 공범이었네. 민경채는 밤마다 술잔을 비우며 바닥을 쳤어요. 내가 그 자리였는데 난 왜 항상 한 끗이 모자라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신인 번호 표시 제한. 경채야 나야. 목소리는 쉰데다 섬뜩했어요. 다들 끝났다 하더라. 근데 우린 아직 남았지. 선재 씨 감옥에서 전화해요. 세상은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 입에서 재활용되는 거예요. 넌 아직 쓸모 있어. 이젠 그만해요. 난 더 못 가요. 그럼 내 잘못만 남겠지. 뚝. 통화가 끊겼고 민경채는 한참 동안 전화를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뜨린 잔이 대굴대굴 굴렀고 그 돌아가는 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끝없이 울렸어요. 루시아는 그 시간 회사 옥상에서 새벽 공기를 마시며 혼잣말했어요. 끝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나 자신. 눈물 대신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민두식은 천천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어느 오후 그는 루시아를 불렀어요. 회사 앞 장미밭, 내가 손봤다며. 그는 담담하게 웃었어요. 나도 예전엔 장미가시에 찔리길 무서워했어. 근데 가시가 있기에 장미가 예쁘단 걸 늦게 알았네. 루시아가 웃었어요. 회장님, 이제 장미는 피었고 가시는 방향만 바뀌었어요. 바깥으로 향하지 않게 안을 지키게요. 그 말에 민두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오래 묵힌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루시아, 내가 민강을 지켜줬네. 그 은혜를 내가 평생 갚을 순 없지. 그래서 나도 내 방식대로 갚겠네. 권한이요. 그날 공동대표에서 대표로 권한이 승격됐고 루시아의 이름이 정문현판에 함께 새겨졌어요. 민강유통회장 민두식 대표 정루시아. 직원들이 사진을 찍었고 사내 채널에 축하 이모티콘이 폭주했어요. 몇 달 전 같은 채널에서 그녀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만큼요. 카타르시스는 큰 소리로 오지 않았어요. 대신 곳곳에서 균열을 메우는 소리로, 작은 박수로, 한숨이 줄어드는 리듬으로 왔어요.
루시아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세리를 조심스레 안아줬어요. 세리는 얼굴을 파묻으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친구들 앞에서 이제 고개 들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천 개의 상처럼 느껴졌어요. 문태경은 회의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웃었어요. 이제 진짜 약속 지킨 거예요. 내가 지켜준다 했죠. 루시아가 장난스럽게 받아쳤어요. 그러니까요. 그 약속 계속 갱신해요. 그런데 인생이 늘 그렇듯 결말은 또 다른 서막이었어요. 김선재의 1심 구형이 끝나던 날 밤 루시아의 메일함으로 비공개 문서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자 불명. 제목은 단 하나였어요. 사망진단서 2. 파일을 열자 익숙한 병원 양식이 떴고 맨 아래 적힌 이름은 민두식이 아니라 정루시아였어요. 그 문서 하단엔 찍히지 말았어야 할 도장이 희미하게 눌려 있었어요. 사본 아님.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또 시작이네요. 문태경이 화면을 같이 들여다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겁내지 마요. 우린 이미 한 번 이겼어요.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번엔 더 단단하게 이겨요. 태양은 매일 떠오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경채. 그녀는 결국 검찰 조사에 출석했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자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질투했고 두려웠고 그래서 더 어리석었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마지막 계산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만큼은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고 눈빛이 사람을 닮아 있었어요. 돌아서는 길목에서 그녀는 멈춰 섰어요. 루시아가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어요. 루시아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서로의 지옥에서 나와요. 민경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활짝 열어젖힌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닫힌 방보다 바람 부는 복도가 덜 무서워 보였나 봐요. 그날 저녁 회사 현관 LED에 새로운 문장이 떴어요. 거짓은 빠르지만 진실은 오래가요. 그리고 끝내 이겨요. 직원들이 스쳐 지나가며 휴대폰으로 그 문장을 찍었어요. 누군가는 소리내어 읽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되뇌었어요. 루시아는 멀리서 그 화면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폭풍이 와도 이번엔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을게요. 밤하늘이 유리처럼 맑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별들을 가렸지만 놀랍게도 제일 밝은 건 회사 로비에 남은 작은 조명 하나였어요. 그 불빛 아래 루시아와 문태경, 그리고 새로 꾸려진 팀이 도면을 펼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피곤하다고 하자 루시아가 웃었어요. 피곤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우린 이제 살아있는 회사니까요. 모두들 피식 웃었고 커피 향이 다시 퍼졌어요. 어둠이 슬그머니 물러났어요. 그리고 태양은 다시 떠올랐어요. 정말로 태양을 삼킬 듯한 기세로요.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